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리스랩에서 제작한 JRIS65R2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키 클럽에서 영상 제작을 위해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이번 R2, 그러니까 라운드 2에서는 논플렉스 컷 PCB도 출시되었다고 하여 제가 PCB 기판을 논플렉스 컷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보강판은 황동 보강판을 선택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C타입 케이블입니다. 이 꼬불꼬불한 게 굉장히 기네요. C타입 케이블, 아이리스랩. 보강판이 담겨진 봉투에도 아이리스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보강판은 황동 보강판입니다. 약간 무게가 나가는 보강판이에요. 보강판이 송송 뚫려 있어가지고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PCB 기판은 테이프 모드용 테이프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JRIS랩, 그러니까 테이프 모드라는 게 기판 뒤에다가 이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거든요. 톡톡 튀는 소리를 좋아하시면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위치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는 핫스왑 PCB 기판입니다. JRIS65는 기판 끝쪽에다가 그 가스켓 재킷이나 양말을 끼워가지고 하우징과 결합하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하우징을 조립할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넣어주는 폼 흡음재고요. 이건 기판 바로 위에 얇게 깔아주는 스위치 폼 흡음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판에 깔아주는 쇼트 방지 폼입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난 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도해볼 빌드는 전형적인 폼떡 빌드가 아닙니다. 플렉서블한 PC 보강판이 아닌 황동 보강판으로 빌드할 것인데, 첨부된 모든 흡음재는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때 하우징에 채워 넣는 단단한 고무 조각입니다. 이것은 기판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가스켓 자켓입니다.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풋패드와 스테빌라이저 오링, 이건 하판 바닥면에 붙여주는 범폰 스티커입니다. 이건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판에 끼워 넣는 가스켓 양말, 가스켓 삭스입니다. JRIS65는 가스켓 자켓을 끼울지 가스켓 양말을 끼울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우징을 감싸고 있는 비닐을 걷어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린 컬러의 하우징을 정말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JRIS65R2 그린 컬러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 컬러의 하우징에 꼭 황동 보강판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오늘 드디어 그 조합을 한번 해보네요. Very nice color matching. 요즘에는 확실히 녹색이랑 금색의 조합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판에 붙어있는 무게추에 기스가 날 수 있으니까 먼저 범폰부터 붙여줄게요. 하판에는 나사를 체결하는 부위가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판에서 나사를 조였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리빌드를 하기에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하판은 이런 느낌이 나네요. 범폰을 붙여줬다면은 이제 PCB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터보드 분해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도터보드 나사를 풀어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도터보드를 기판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케이블과 연결을 해서 컴퓨터와 연결해 줍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찝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키보드 테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웹에서 이런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펑션 키는 그냥 눌렀을 때 테스트가 안 되는데 핀셋 2개를 사용해서 키 조합으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65% 배열은 펑션 키와 숫자 키를 조합하면 테스트 가능합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스템 이중 사출 구조를 갖고 있는 나이트 스테빌라이저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철심은 자세히 보니까 끝 이발이 작업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작업을 해줄까 하다가 지금 쓰는 게 이중 사출 구조의 스템을 쓸 거잖아요. 이게 내부 철심 닿는 부분이 물렁물렁한 재질로 되어 있는 이중 사출 구조의 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믿어보고 드레멜 작업 없이 빌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심 수평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저는 끝부분을 네임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테비를 조립할 때 표시한 부분이 상단에 위치하도록 조립합니다. 스테빌라이저 윤활에는 크라이톡스 205G0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사출 구조의 스테빌라이저 제품에 퍼마텍스나 슈퍼루브 같은 끈적한 윤활제를 사용했을 때는 많이 먹먹해진다고 해요. 방향을 잘 보고 스테비를 조립해주세요. 철심에도 크라이톡스 205G0를 펴발라줍니다. 철심을 끼울 때 스템에 구멍이 2개 있는데 바닥 쪽에 있는 구멍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철심을 움직여서 잘 작동하는지 체크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윤활하고 똑같이 장착하고 똑같이 테스트해주시면 됩니다. 철심 길이 2U짜리에 작은 스테빌라이저를 조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에 윤활제가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휴지로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2U짜리 3개랑 6.25U짜리 1개를 조립했습니다. 이제 기판에 스테빌라이저를 장착해 줄 거예요. 먼저 스테빌 볼트와 와샤를 미리미리 결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놓으면은 스테빌을 조립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기판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구멍을 잘 보시면 구멍이 큰 게 있는데 그곳에 먼저 스테빌 클립을 넣어주세요. 스테빌을 기판에 끼웠을 때 잘 고정이 되어 있다면은 스테빌 볼트는 나중에 체결해 주셔도 됩니다. 이제 준비했던 와샤를 체결해 줄 거예요. 잘 놔준 다음에 드라이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길다란 스페이스바 스테빌도 아까처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기판에 전부 장착한 다음에도 꼭 스테빌라이저 상하 운동을 점검해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하우징을 분해해야 될 수도 있어요. 황동 보강판의 무게는 134g이 나옵니다. 제이리스 65 보강판은 기판 위에 얹혀서 스위치를 끼워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판과 하우징을 먼저 조립한 다음 보강판을 올려서 조립할 것입니다. 상판에서 나사를 풀어준 다음에는 그냥 상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볼트를 다른 곳에 빼놓을 필요가 없어서 정말 빌드하기 편합니다. 여기는 원래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고무 조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 폼을 하판에다가 깔아줍니다. 잘 맞네요. 그리고 아까 조립한 기판을 올려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다가 가스켓 자켓이나 가스켓 양말, 가스켓 삭스, 이게 삭스입니다. 요거를 끼워주셔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스켓 양말을 씌워가지고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테스트하느라 분리했던 도터보드를 다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하판에 나있는 가스켓 홈에 맞춰서 기판을 올려놔줍니다. 테이프 모드는 저는 사용하지 않고요.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기보강 폼을 올려놔줍니다. 그리고 보강판을 올려가지고 조립을 바로 해주면 됩니다. 보강판은 지금 안 올려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끼워 놓는 거라서 여기서 조립을 한 다음에 뺄 수도 있습니다. 전동 드라이버로 다 돌렸더라도 마지막은 이렇게 수동으로 조금씩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스위치만 끼워주면 되겠네요. 스위치는 우큐 스튜디오의 모란디 스위치를 체결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스위치입니다. 스템이 스위치 하우징 바닥을 치는 바치리 스위치인데 로우한 타건음을 갖고 있는 스위치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강판을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살짝 끼워서 스위치를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모란디 스위치는 하우징이 작은 편이라 굉장히 체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제공받은 프로토타입 보강판은 ESC 키가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작사에게 알려줬고 확실하게 수정해서 제품을 출시한다고 피드백 받았습니다. 프로토타입에는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엔터 쪽 스위치가 확실하게 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PCB 기판의 하스와 부품 방향 문제였고
이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해서 출시한다고 피드백 받았습니다. 제작사의 피드백은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확실하고 정확했기 때문에 이 제이리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키캡으로 매칭을 할지 이렇게 살짝살짝 대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키캡을 하우징 주변에 이렇게 갖다 놔야지 예쁘게 매칭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GMK 뉴클리어와 GMK 아스키를 약간 고수처럼 보이려고 섞어찌게 해봤습니다. 스위치만 끼운 다음에 이걸 테스트 해봤어야 됐는데 지금 생각나서 이제 테스트합니다. 키 테스터에서 체크가 안 되는 스위치를 다시 한번 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 타건은 5개의 마이크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마이크로 타건음을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대략적으로 감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황동 보강판으로 조립했을 때 총 무게는 1.78kg이 나옵니다. 제이리스 65R2는 비아 키매핑을 지원합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확장자 JSON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웹 비아에 접속해서 아까 다운받은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제 영상을 따라서 확장자 JSON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그러면 키매핑이 가능하게 됩니다. ESC 키는 ESC 컴마로 매핑을 해줘야지 사용할 때 편합니다.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채팅창 같은 거 쓸 때 물결 표시를 쓰면은 ESC 키가 눌려가지고 채팅창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꼭 스페셜에 있는 ESC 컴마 이걸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2번 레이어의 4번 키에 F4를 매핑해주고 0번 레이어 좌측 알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매핑해보세요. 스페셜에서 Any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를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세팅을 하면은 Alt 4를 눌렀을 때 Alt F4가 작동됩니다. 굉장히 편해져요. 이거는 키의 숫자가 적은 이런 미니 배열들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매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리스랩에서 제작한 제이리스 65R2 이 키보드의 결합 방식은 7V와 흡사해서 그런지 타건할 때의 느낌도 7V처럼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은 황동 보강판은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폼을 제외한 클래키한 빌드가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빌드 영상이 제품을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